2025년 4월 1일부터요 AB 2016이라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법이 시행돼서요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귀찮고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들어보셨는지요? 사실 이 법이요 그럼에도 완벽한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디테일한 절차와 주의점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AB 2016이 뭐고요? 어떻게 활용하고 또 왜 여전히 리빙 트러스트는 계속해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댓글 중에요 AB 2016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요 그거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신규 법인 AB 2016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일정 가치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프로베이시죠 유언 검증 과정, 이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언뜻 들으면 그러면 상속 절차가요 그 가격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엄청 쉬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겠는데요. 실제로는요 제한 상황 그리고 또 구체적인 어떤 충족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집 한 채가 75만 달러 이하라 해도요 여타 자산이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게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이보다 더 확실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는요 여전히 이 AB 2016과 별개로 이 리빙 트러스트를 하는 게 있으니 이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계속해서 리빙 트러스트는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생각 그걸 왜 그런지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은요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요 AB 2016 또 리빙 트러스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개별적인 상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JCN 컴퍼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요. 가끔 물어보세요. 어디로 연락하면 좋겠느냐. 연락처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AB 2016의 핵심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요 소규모 부동산 스몰 에스테이트에 대한 프로베이트 절차의 간소화를 좀 더 확장해 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요 캘리포니아에 이와 비슷한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정 가치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간이 프로베이트 절차라고 해가지고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금액 기준이 이 현재의 어떤 부동산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있으나 마나한 법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법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어 왔었던 거죠. 예를 들어 그 기준가액이요 18만 4,500달러예요. 이게 기준인데 캘리포니아 주택 시세에서요 집 한 채가 이거보다 덜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뭐 아예 없다고 해야 되나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 웬만한 집은 다 이 금액을 넘으니까 결국은 정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AB 2016이라는 거는 이 기준을요 부동산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사망하신 분의 주 거주지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에 한해서 75만 달러까지 올려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사망할 때 본인이 실제로 프린시플 레지던스 그러니까 주 거주지로 살고 있었고요. 그 시가가 75만 달러 이하인 집이라면 정규 프로베이트를 건너뛸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된 거죠. 그 길을 열어주는 법이 통과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엄청난 호재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또 이 디테일이 있는 거죠.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 거주지의 정의가 또 다소 폭넓게 적용된다는 것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이게 잠재적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보면요 법안에는요 사망 시점에 실제로 살고 있던 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장기 요양을 위해서 다른 곳에 머물렀던 분의 이전 주택 또 주거지로 이어질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예외 조건, 예외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주거주지라는 말로 쉽게 생각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또 어쩌면 본인의 상황에 따른 어떤 법률 자문 내지는 이런 충분한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이 75만 달러라는 그 기준은요 모든 자산이 아니고요 오로지 나의 프린시플 레지던스에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예금, 주식, 개인 자산, 뭐 기타 다른 뭐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기존 소액 상속 절차 기준을 따릅니다. 말하자면 그런 기타 자산들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AB 2016이라고 하는 75만 달러 이하인 주 거주지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 프로베이트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 내가 가진 재산이 집 한 채 그리고 60만 달러 정도의 집 한 채만 있다고 하면 간소화된
절차 2016에 따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기타 자산이 또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그 18만 4,500달러 그 이상으로 있다고 하면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 AB 2016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돌아가신 뒤에요. 40일이 지난 시점부터요. 상속인이라고 하죠. 또는 뭐 유언 집행자 또는 베네피셔리 수혜자일 텐데요. 페티션이라고 하는 어떤 청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요. 이 부동산, 이 소규모 부동산으로서 간이 절차 대상에 이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법원에 Petition to Determine Succession to Real Property라고 하는 그 서류를 제출해서 이게 간이 절차의 자격을 갖춘 거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75만 불 이하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해당 부동산이 사망하신 분의 주 거주지, 프린시플 레지던스였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규정보다요, 모든 이해 당사자들, 돌아가신 분의 어떤 상속권자, 유언의 어떤 베네피셔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전 통지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걸 더욱 강화해서요, 이 최소한 15일 전에는 히어링 일정 등을 알려주고요, 또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속권자나 이해관계자 중에서 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요, 여전히 해당 그 자산이요, 정식 프로베이트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나 만약 이러한 히어링 청문 절차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고 법원이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페티션에 대해서 주거용 부동산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다, 그리고 신청 서류 공지 과정 이런 것들이 적법했다라고 판단하면요, 해당 부동산을 누구에게 상속 이전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줍니다. 뭐 이것만 봐도 여전히 프로베이시긴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요,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해서요, 소유권을 이제 이전받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뭐 딱 보면 정규 프로베이트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요, 저렴하게 끝날 수 있겠다라는 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보다는 트러스트에서 프로베이트 전혀 없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AB 2016이 적용된다고 해서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 안 만들고 그냥 새 법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섣불리 결론 짓기에는 이릅니다. 왜냐면요, 간단히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B 2016이라는 것은 나의 프린시플 레지던스요, 주 거주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이 75만 달러 이하여야만 된다라는 거죠. 가격이 그 이상이라면 혜택을 못 보고, 또한 나의 해당 자산이 프린시플 레지던스가 아니라면 또한 해당을 못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기타 자산이요. 이것도 앞서 잠깐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 금융자산, 뭐 예적금, 투자자산 또는 내가 가진 사업체 지분 또는 기타 다른 재산이요 있으면, 그리고 그 금액이 18만 4천 달러가 넘는다면 결국은 정규 프로베이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산들이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프로베이트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AB 2016 하에서는요, 이 간소화된 절차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공개된 재판 절차입니다. 우리가 프로베이트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과정이 공개된 어떤 퍼블릭 프로시저이다 보니 이게 법원 기록으로 남고요, 또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다 보니 이런 것들 굳이 공개된 과정에서 진행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공개 절차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재산을 이전하면 사생활 보호라는 면에서 훨씬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요, 이 AB 2016이요, 상속 이후에 분쟁을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이 여러 명의 상속인의 지분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부동산을 처분하는 그런 과정이나 또는 그 처분에 있어서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 여전히 가족 간의 분쟁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러한 자산 분배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요, 또 비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다 명문화해 놓는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와 같은 분쟁의 여지를 크게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AB 2016은요, 사망 이후의 절차를 다루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컨대 내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일은 심플한데, 내가 만약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뭐 코마에 빠지거나 식물인간, 치매, 무능력 상태가 되면 자산을 그때는 어떻게 관리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AB 2016은 아무런 보장을 못 해준다라는 거죠. 리빙 트러스트는 돌아가신 뒤에 상속되는 그런 것 물론이고요, 그 이전에 생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무능력한 상황, mentally incapacitated 된다라고 하죠. 그러한 상황까지도 대비해 주는 거니까 보다 포괄적인 안전장치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이 AB2016이요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 전반적인 자산 구조, 가족 관계를 고려하면 정말 이게 나에게 맞는 상황인가라는 것은 신중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특히 내 재산이 75만 달러를 넘고 또는 75만 달러를 넘지 않는 내 프린시플 레지던스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자산들이 18만 달러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여전히 프로베이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니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냐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요 이러한 리빙 트러스트는요 잘만 설계해 놓으면 첫째 부동산 가치와 무관하게, 둘째 프로베이트 자체를 완전히 건너뛸 수 있고요, 세 번째 이러한 과정에서의 어떤 상속 과정을 훨씬 더 빠르고 부드럽게 할 수 있고요, 넷째 앞서 말씀드린 생전 무능력 그런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들겠습니다. 따라서 다소 복잡한 구조 그리고 가족관계에 해당이 되신다면요 이번 법 개정에 따라서 이걸로 하고 말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종합적이고 어떤 철저한 어떤 자산 보호 그리고 상속 계획을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요 이러한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